네, 오늘은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경기 개선세가 둔화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테이퍼링 이슈로 미국 경제 가운데서는 아마 주택시장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 발표된 것도 보더라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확실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미국의 주택시장의 추세적인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간밤 공개된 12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또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된 주택 관련 공급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 주택시장의 수급 약화와 또 주택시장의 개선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12월 건축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하면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를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2.4%나 개선되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또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미국의 주택 공급 지표들의 개선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월 NAHB 주택시장지수가 전월보다 1.8% 하락했지만 기준선인 50포인트 선을 8개월째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공개하면서 미국 주택 공급업자들은 주택시장 개선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모기지 금리의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 공급 지표들의 개선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분이 개선 흐름을 유지하더라도 주택 매매, 즉 수요가 부진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주택 공급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미국 테이퍼링 단행 결정이 있었던 작년 12월에 월 평균 4.5%를 기록하면서 작년 상반기 수준에 비해서 100bp 이상 급등한 상태고 여전히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기지 금리의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밤에 공개된 12월 기존 주택 판매를 통해서 모기지 금리 부담에 따른 주택 수요 둔화 우려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도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12월에 이 기존 주택 판매 결과도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지난 3개월간의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서 주택시장 개선세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흐름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 11월에는 전월 대비 4.3% 줄어들면서 2012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기존 주택 가격도 작년 4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월에는 일단 기존 주택 판매 487만 호를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483만 호를 소폭 웃도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단 전월 대비로는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존 주택 판매 여전히 2개월째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주택 수요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략 두 가지 이유에서 기존 주택 판매 시장의 개선 흐름 둔화는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테이퍼링 이슈에 반응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모기지 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둔화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택 구매에 모기지 대출이 동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주택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물론 금리 상승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면 주택 수요에 대한 모기지 금리 상승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소득이 작년 8월 이후에 3개월째 줄어들면서 금리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상쇄시켜줄 정도로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에 요구되는 소득 수준을 지수한 주택 구매력 지수도 작년 상반기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 확대가 현재 쉽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지수 중에서 구매 지수 역시 작년 12월에 평균 176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01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택 수요의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존 주택 매매의 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기지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주택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택 판매율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 재고 판매 소요되는 기간을 보여주는 주택 재고율은 현재 대략 5개월 내외로서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택 수요보다 공급 우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향후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 흐름이 제한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 감소 가능성도 큰데다가 재고율까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제 정체될 부분 당연히 그쪽으로 예측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 이제 한 주를 좀 마무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부장님께 이 국내 증시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이 대외 변수 저희도 참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중국의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요. 이 지표 영향으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남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투자 전략 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 부분 약화된 점, 코스피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4, 4분기 GDP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 또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제조 PMI 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했다는 점, 그만큼 향후 중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는 점이 중국 모멘텀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있다는 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만은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춘절에 대한 특수 효과,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또 1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센티멘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현행 자산 매입 규모 동결로 인해서 엔화 약세 흐름이 제동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1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테이퍼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엔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코스피의 센티멘트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은 충분히 하방 경직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의 제한적인 흐름을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권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